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을 할 때 보통 122번 그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죠. 어제는 그 퇴근 시간에 이제 그 집게하고 그 쓰레기 봉지를 들고 뭐 이렇게 이제 쭉 그 우리 회사에서 버스 정류소 가락 중앙 경로당까지 뭐 쓰레기를 조금 주우면서 이제 갔는데, 아마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옆에 이제 벽 쪽을 보다 보니까 차 오는 것을 못 봤는가 봐요. 그래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 그래 가지고 차가 그 1시간에 한도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꼬박 1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려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여기 강서의 국회의원이 김도읍인데, 김도읍이가 현수막을 그대로 걸어놨더라고. 그 6-1번 그 버스를 이제 이렇게 다니게 했다. 6-1, 7-1, 뭐 다람쥐 버스인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조금 이제 일반 버스보다는 좀 작고 조금 미니 버스더라고요. 거기 이제 6월 10일부터 저 신호에서 김해 불암역까지 가는 그 버스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타보자 싶어서 오늘 18일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불암역에 내려가지고 경전철 타고 지금 조금 전에 가야대 역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보통 보면은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종교란이 있잖아요. 자기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 보면 보통 보면 무교가 많죠. 무교가 많고, 혹시 있으면 이제 기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뭐 가톨릭도 있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 그 이름 내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강정산을 믿는 단체가 많습니다. 대순진리도 강정산을 믿거든요. 강정산과 조철제라고 조성 옥황상제 이렇게 또 믿어요. 대순진리지. 대순진리의 이제 뿌리는 이제 태극도고, 태극도에서 이제 대순진리가 나온 거지요. 태극도 그 조철제 밑에서 좀 쉽게 말해서 시다발이 좀 하는 사람이 박한경이거든. 뭐 박한경이를 저거 대순진리에서는 뭐 아주 뭐 높게 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흑살에 죽기로 보지. 하여튼 그 박한경이가 그 서울 중곡동에서 이제 부산 그 감천 거기서 태극도에서 나와가지고 그 조철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볼 때는 뭐 금괴를 훔쳐갔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돈을 빼돌리 가지고 갔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진 않아요. 여하튼 서울 중곡동에 가서 1969년도인가 그때 가가지고 도세를 엄청 키웠습니다. 대순진리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뭐 퇴근 시간에 버스 타는데 보면은 여자 두 분이서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접근합니다. 해가지고
그 뭐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포독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도세가 엄청 컸어요. 그 가정 파탄도 많이 생겼고, 대순진리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태국도 대순진리 또 참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딴 그런 데가 있어요. 이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강정사를 열심히 믿는 데입니다. 하루 종일 태울 줄 있는데요. 잔재나 서나 자나 깨나 막 죽거나 사나 막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태울 줄이야. 다 단체가 그래요. 훔치 태울천 상군 막 훔리 지하들에 훔리합니다. 사파가 막 이렇게 항상 주문을 이렇게 늘 달고 다닌다고. 하여튼 거기를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 하면은 거기에 한 20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웬간한 집 한두 채는 뭐 없어졌다 보면 돼요. 뭐 집 한 채 값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서민들이 사는 집 한 채 내지 두 채는 이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알것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한 20년 했으면 오래 한 겁니다.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좀 내가 좀 특이하죠. 그냥 바로 저 강정산을 믿는 단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내 이야기 여러 번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게 아니지. 이 목숨 다 바쳐서 기독교를 신앙을 했고 말이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했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서 이제 불교도 좀 알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초종교, 그것이 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살 미만 때부터 그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20세 이전이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뭐 정치판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 그 이해찬이가 국무총리도 했고 국회의원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 이제 고문으로 계시고 뭐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13대 국회의원부터 이제 됐는데 그전에는 거의 깜빵 생활 했다고. 깜빵 생활 했어요. 이제 김대중 이제 그 당시 총재를 이제 따른 사람인데, 이해찬이라든지 뭐 김부겸이 이 사람도 국무총리 했지. 김부겸이 또 지금 송영길이 지금 민주당 대표 했던 사람 얼마 전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놓고, 뿐 아니라 임종석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셨던 사람, 임수경이도 있고, 거의 그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라고. 민주화 운동 전부 다 깜빵에 한번 다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그게 이제 전두환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유치장에서 이제 자기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라고. 저 조국도 깜빵 생활 했거든. 조국 지금 뭐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아마 뭐 특히 민주당 같은 데는 전부 다 젊은 시절 때에 전부 다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 50 시절이고, 그 다음에 유신 헌법 때 이 독재와 이렇게 한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한 사람, 학생 데모도 많이 했고 깜빵에도 많이 갔다 왔고 뭐 재직도 당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 장관 하는 사람,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아마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그 깜빵 생활했다고. 저게 얼마 전에 지금 김의겸 저게 그 국회의원도 방화 사건, 그러니까 민정당 사무실 방화 사건인가 그걸 해가지고 깜빵 살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내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내하고 나이가 또 김의겸이는 내보다 나이가 적을 거야. 적고 이해찬이는 내보다 나이가 4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신 반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퇴학됐잖아. 했는데 운동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래 나는 그 즉시 바로 종교권으로 들어갔다고. 기독교로 심화가 됐다고. 여하튼 종교인의 길을 이제 그런 거라고. 기독교의 이제 길을 갔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길을 갔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3의 초종교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정산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이 내 한평생 내가 살아온 내 얘기입니다. 그래, 강정산을 이제 또 열심히 이렇게 참 뭐 신앙을 했지. 아마 빌라 2채 정도 값은 되겠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하면서 뭐 헌성한 금액이지. 어떤 사람은 저 구미에 있는 뭐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 같이 이제 우리하고 강정산을 신앙을 했는데, 그 사람은 헌성을 한 10억 가까이 했을 거야. 10억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좀 기억이 오래되는데 1, 2억 낸 게 아니고 10억 이상 냈다고. 10몇 억을 냈다고. 많이 낸 거지. 약사 하면서 뭐 약사들이 그래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건 알 수는 없겠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강정산을 그 단체에서 있다가 이 교주가 가짜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금 낸 것을 도로 돌려달라 이제 이래가지고 성금 반환 소송을 또 했다고. 그 사람은 뭐 이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그런 거는 소송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진다고. 그러니까 뭐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해보는 게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시간 낭비라고. 그러나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내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런 걸 생각이 없습니다. 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니까. 나는 한때 이제 그 교주의 말을 이제 들을 때 나는 그만큼 행복했으니까, 좋았으니까 그것을 끝이야. 더 이상 성금이라 그러지, 성금 낸 것을 반환하기 해달라 그런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뭐 내용인 그런
이런 것은 내가 밝힐 수가 없잖아. 밝힐 수는 없고, 단지 이제 강정사는 뭐 나는 그 교주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 뭐 약한 교주 뭐 그 데리고 뭐 그 확탁 뭐 그런 말은 안 하고, 그 교주가 믿는 이제 교주의 교주가 강정산이잖아. 자기는 강정산하고 동격이라 그렇게 하는데, 강정산이 무극이면은 자기는 이제 황극이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이런 내용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이제 단지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강정사는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인류 문명의 총결론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안내해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를 접목시켜 주는데 그쳤단 말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불로 세례를 준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 강정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고. 나는 그래 생각하지. 하나의 이제 성자고 깨달으신 분이고. 내가 볼 때는 뭐 석가와 같은 뭐 동격에서 비슷한 뭐 세계 5대 성자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편안하게 뭐 세례바 신고 다니면서 퇴근해도 누가 내한테 타치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 저게 우리 일반 유튜브들은 뭐 일단 우리 국가에서 아무 타치를 안 해요. 내 같은 사람도 타치 안 하지. 그리고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은 일당 얼마라고? 일당 80억이에요. 일당 80억.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찰스 왕, 저 영국의 찰스 왕 있잖아. 트럼프, 뭐 바이든, 뭐 이런 애들 수백 명, 수십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먼저로 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이라고. 그럼 뭐 정치인들, 뭐 학자들, 뭐 세계 종교인들, 뭐 정치 평론가들, 그 대가리 속에 있는 거 다 짜봐야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먼지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다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 내 유튜브로 좀 봐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누구냐, 저게 변희재 씨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 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탐사의 이제 강진구 기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국가에서 구속 수사를 시키려고 해요 지금. 지금 이제 문학님인가? 저게 뭐냐 하면은 저 윤석열 저기 대통령이 이제 그 검사 시절 때에 일개 수사 과장 시절 때에 부산은행 저축 사건이 있다고. 그때 가서 이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불기소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막 그것을 밝힌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
이 사람들이 말을 따다다다다 하면은 이 정권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해요. 변희재 씨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그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이 없어질 수가 있고 무너지니까. 변희재, 그리고 이제 백은종 씨, 이제 그 서울의 소리 대표죠. 그리고 저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찍어놓고 이 사람들 빠른 시간 안에 구속시키려고 지금 이제 엄청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구속시키는 것을 아주 겁을 안 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 그냥 고문을 하거든. 막 바늘로 쑤시고 말이지. 그 고문하는 바늘은 따로 있어요. 길이가 2cm 정도 된다고. 보통 바늘은 3cm, 5cm잖아. 그런데 고문하는 바늘은 따로 있어요. 고문용 바늘이 따로 있어요. 그걸 콕콕콕콕콕 찌르면은 그 보통 찌르는 것도 보통 찌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전기 고문 같은 거, 전기 고문도 이제 남자 그것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고춧가루도 그냥 뿌리고. 그런 고문도 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무조건 두드려 패. 빨가벗기 놓고 막 그냥 무조건 두드려 패는 거. 험한 욕설과 두드려 패고 막 그런 시절이 이제 그 유신헌법 때, 그리고 전두환 시절 때는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게 없지. 두드려 패고 고문하는 건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피를 말라지긴다고. 전 재산을 이제 다 이제 변호사를 구입함으로써 사게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고. 고문하는 것 이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구속시키고. 그런 이제 그 변희재라든지 강진구 기자, 그리고 백은종 대표는 그런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제일 극도로 말을 하는 것이 죽인다는 말이거든. 죽여라 이거라. 딱 좀, 죽여, 당장 죽여라. 뭐 이런 식이라고. 말하자면 겁이 없다고.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존칭이 없어요. 그 쓰는 말이 그래요. 야, 성렬아, 정신 차려라.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거든요. 너무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너무 이제 깊게 이야기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야.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만났느냐.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 시절 때에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고. 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검사를 4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 첫 번째가 이제 계금, 이제 사냥개단 말이지, 사냥개. 그러니까 위에서 저 사람 잡아라 그러면은 막 개가 멍멍멍멍 짖면서 말이지, 막 사람은 물고 뜯고 이러거든. 죄가 있거나 없거나 뭐 없으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체포 구금 시키는 게 자기 목적이라. 뒤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거는 전혀 자기 상경 안 해. 무조건 구속시키는 거.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재판 받기 전에 이제 망신 주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막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끌어앉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또 언론을 많이 잘, 달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우리 5천만 국민이 뭐 전마저건 엄청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주특기라고. 언론을 잘 다룰 줄 알거든. 그 개금이라 그래, 개금. 개 같은 놈이지. 사냥개란 말이야. 그런 놈이 출세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말이지. 그래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느냐고 지금. 그런 것도 뭐 하늘의 섭리로서 이제 쓰는 거니까. 하늘에서 권력을 주더라도 뭐 하루를 주더라도 하늘의 섭리로 됐으니까. 그 연상군 같은 놈도 하늘을 주는 거지. 자, 그건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떡검이라고 있어. 떡검. 뇌물 받아 처먹는 그런 검사들 말이지. 검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도 이제 무슨 쌍방울 같은데, 쌍방울 회사 이런 데가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이거든. 그런데 이제 뭐 전직 검사장들 그 검찰청에 높은 데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그 옆에 이사나 뭐 이런 걸로 앉혀가지고 바람막이가 돼준다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 처먹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고. 정당하게.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진짜 깨끗하게 번 돈 그런 걸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축복도 받고 명패도 하고 그래야지. 자, 그건 그렇고 떡금이 있고, 세 번째는 세금이 있다고. 세금이 뭐냐니까 이 검사가 피해자로 온 여자한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섹스를 한다고. 그것도 검사실 안에서 해. 모 검사가 있잖아. 뭐 이름은 진짜 밝힐 수는 없네. 아무리 내 구독자가 적다지만 좀 볼 수도 있으면 모 검사가 있어요. 그 피해자 여성이 주가 조작을 해. 기타 뭐 범죄가 많다고. 그런데 자꾸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로 하여금 바람막이가 대를 줄 만한 그런 검사를 물어가지고 같이 산다고. 성상납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다가 결혼한 케이스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세금이라 그래. 마지막으로는 똥금도 있고 그래. 똥금은 특활비로서 이제 술을 처마시고 그래 있다가 똥을 아무데나 처바른 그런 검사도 있다 그래. 그래서 똥금도 있고 세금도 있고 떡금도 있고 개금도 있고 그렇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 자, 그건 그렇고 그래 내가 이제 강정산을 믿다가 내가 앞만 봐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더라고.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을 했어요. 강정산을 신앙을 할 때.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놓으려고 할 때 내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정산을 믿는 것도 내가 한 20년 봤기 때문에 오죽이나 사람을 많이 봤겠느냐고. 많이 봤지. 그러니까 하루 하다가 간 사람, 1시간 하다가 간 사람 부지기수라고. 한 달, 하루, 몇 달 하고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빨리 나갈수록 적게 뜯긴다고. 길면 길수록 돈을 많이 뜯긴다고.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신앙한 사람들은 많이 헌성했다고 할 수 있지. 그래도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다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웃자다가 들어왔는데 천도제 지내라 하면은
그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내야 되니까 돈을 엄청 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모 약사, 그 구미에 있는 모 약사야. 구미, 경북 구미에 있는 모 약사는 10매덕을 냈어요. 10매덕. 거기 이제 나는 이제 오래 신앙을 했지. 했는데 나올 때에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할 거야.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강정산 하면은 막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 이게 딱 고착이 돼 있다고, 그냥. 나도 그렇게 신앙하지만은 나는 언제나 따진다고. 합리적 의심이라 그러지.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정신이 있다고. 그런 정신이 없으면 기독교에 그대로 있었을 거야. 그대로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30년이 가나 오직 예수 막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야. 없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언제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걸 자꾸 치고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해봐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지. 내가 이제 한 서너 번, 그래도 10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정이 들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때까지 헤어지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0몇 년 동안, 근한 20년 동안 같이 신앙을 하다가 20년까지는 안 되고 10년 된 사람들도 있고 뭐 15년 된 사람들도 있고 10년이라도 길잖아. 같은 그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을 한 사람들하고는 이제 내가 못하겠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대신에 이제 밥이라도 함께 하려고 내가 많이 대접을 했지. 김해 한옥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김해 수로왕릉 바로 옆에 그 아주 비싼 데예요. A급 한정식이에요. 뭐 그런 데 데려가서 한번 싹 대접도 하고, 그 뒤에 저 김해 여중 옆에도 그 한식집이 있어요. 그런 데도 데려가서 한번 했고, 또 뭐 아구찜집, 김해에서 유명한 아구찜집에 가서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도원정이라고 저 박물관역 바로 앞에 지금 그 건물이 다 뜯기고 없어져 버리고 무슨 빌라 같은 게 빌라튼가 뭐 그 새 건물이 들었었는데 전에는 그 도원정이 있었어. 거기에 들어가서도 회식 시키고 한 몇 번 했다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지. 헤어졌다고. 그래서 늘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또 어떤 데서 내가 떠났는데, 그 이야기도 내가 잘 안 해요. 나는 말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떠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번은 참지. 웬간하면 참고 지냈는데 두 번째도 참고 세 번째도 참고 한 네 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나와버려요. 나와버린다. 이 맥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일 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그게 있어요. 그건 내가 꼭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거는 꼭 내가 하려고 해요. 도와줘야 되니까. 연락은 어떻게 해서 오겠지. 그 집에 이제 기령 행사가 있으면은 연락은 어떻게 하든지 올 거예요. 뭐 자주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할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기도 그렇고 뭐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래서 나는 나올 때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버린다고. 자, 그건 그렇고,
내가 이제 오늘도 이제 집에 가면은 꼭 이제 요즘에는 뭐 테레비로 뭐 유튜브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유튜브는 요 쪼매난 이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테레비로 큰 화면으로 또 볼 수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 화상 통화를 하는데 자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던 게 있더라고. 어떻게 깔면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큰 화면으로 자기 딸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꼭 내가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당 판독기가 있어요. 무당 판독기. 무당 판독기하고 사주 안 받기. 이걸 내가 꼭 봐요. 참고로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점바치, 점쟁이. 이재명 씨가 이제 어릴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자기 엄마하고 같이 점바치 집에 가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손잡고 갈 때 밭에 가는 줄 알았대. 밭에. 그게 아니고 이제 점바치한테 점쟁이한테 이제 이재명이가 커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그거 알아보러 갔는가 봐요. 그래 점바치, 점쟁이, 좋은 말로 말하면 보살, 뭐 점치는 사람들, 남자는 법사라 그러면 돼. 그래 가니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이 아가 크면은 엄청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렇게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재명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날까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경기도지사도 했고 사법고시도 합격했고 그 어려운 환경에 중학교 갈 때 자기는 공장에 갔잖아. 일반 사람들은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공장에 갔고 공장에서 그도 많이 두드려 맞고 말이지.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안 두드려 맞기 위해서 이제 안 두드려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 두드려 맞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장이 되면 안 두드려 맞는다. 반장은 뭐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반장이다. 이래서 이제 공부를 했다더라고.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예. 저 문재인이도 그 뭐 민주화 운동을 잠깐 했고, 좀 두드려 맞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이 인류상,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을 뜻을 두었고, 이 일체 중생을 다 부처를 만들겠다, 부처로 하겠다 말이야.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들겠다.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막 그 어떤 누구라도 말이지 그냥 대갈통을 시리마 바사버리지 그냥. 안 되는 게 어딨냐 말이야 그냥.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들겠단 말이야. 그런 뜻이 같아.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단 말이야. 이런 것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안 돼? 왜 안 돼 임마? 하면 되지. 이재명이한테 이제 가니까 그 전밭치 집에 가니까 그리고 얘가 커서 잘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말로 한마디가 힘이 돼가지고 여하튼 간에 뭐 성남 사법고시도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기 쉽느냐고.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검정고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좋은 점을 보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말이지.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말이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것이 저 사람이 나쁜 점이 내한테 있지 않을까 해서 반성을 하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고. 취천하지장 취해라 말이야. 모든 사람의 장점을 취해라고. 그 이재명이한테 욕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재명이 좋은 점을 취해버리라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말이지, 뭐
욕도 놓을 수도 있고, 나는 이재명이 욕한 것보다 수천억 조만 배 더 해요. 내 욕한 거 한번 들어보면은 이재명이는 내 앞에서 오줌을 싸버려요. 그것도 욕이가. 아이고 참.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안 된다, 안 되는 게 돼 있어 임마. 대갈뭉치를 씨발마. 모든 게 다 된단 말이야 이게. 나폴레옹 같은 놈도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나폴레옹 같은 놈은 내가 보면은 어린애도 아니단 말이야. 자, 그건 그렇고. 그래, 무당 판독기하고 사주 한 바퀴를 봐요. 보면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지 이제 이렇게 쭉 본다고 보면서 참고를 해요. 하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참고로 봐. 그럼 거의 끝난 거야 지금. 그래, 어찌 보면 불쌍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뭐 시든 꽃으로 말하면 시든 꽃이라고. 그래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또 자기가 지은 업은 또 그대로 다 받아야 되고. 그래 되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드러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뭐 그런 일이 남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느냐고. 그러니까 막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 비행기 타고 뭐 요즘 얼마 전에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뭐 중앙아시아 뭐 탄 들어가는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모르겠어. 하여튼 탄 들어가는 나라 세 개를 뭐 갔다 왔다 그러는데, 뭐 그거 이제 그 험한 일 당하기 전에 그런 데 한번 구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불쌍해. 자,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자,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오늘이 18일이고 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21일 날에 이제 그 청문회가 열린다고. 최상병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왜 이제 구속 수감돼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가. 집단 항명했다가 항명죄로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군대에서는 항명죄는 사용될 수도 있다고. 그게 이제 왜 그래 됐느냐,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뭐 박정훈 대령도 참석하고,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도 이제 참석을 하고. 참석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도 오라. 안 오면은 구인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한다. 지금 이래 돼 있다고. 이래 돼 있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문제, 요걸 가지고 국정 조사를 한단 말이야. 하게 되면 또 참석을 시킨다고.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정청래가 지금 현재 날개 달았다고. 법사위원장, 이런 것이 이제 TV 생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사 문제 말이지. 의사 문제가 지금 뭐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지금 의사 정원하는 문제는 왜 2,000명을 늘리라, 뭐 지금 좀 줄여가지고 1,500명을 늘리라, 이런 것은 윤창중 씨가 설명을 잘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좀 돌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의사를 건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 때에 의사를 치가지고 좀 표를 좀 많이 얻기 위해서 의사 문제를 건드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의사 문제를, 의료계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어. 안 그러면은 이 의료 체제를 대기업에서 이제 가져가게끔 어떻게 큰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것 뭐 청탁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다고. 대기업에서 지금 의료권을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 가져가지고 뭐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22대 총선 때에 좀 국민의힘에서 표를 좀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음 이런 거 좀 돌리기 위해서 의사 문제를 건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하튼 지금 이제 이래 돼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마 서울대 병원은 오늘부터 파업했던가. 또 뭐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게 많단 말이야. 많으니까 의사들이 뭐 리베이트를 또 받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 이제 이런 게 전에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치겠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니는 틀면 뭐 죄 있는 죄 뭐라도 하도 틀면 놓으니까 의사들 리베이트 받은 거 요걸 이제 털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가 봐 지금. 제약회사로부터 이제 돈 받는 거. 여하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벌집 수신원고와 같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입장이 그래.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환자들은 죽을 지경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문회 21일 날 청문회가 이제 개최되지. 개최된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도 아마 국회 청문회에 나올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봐야 돼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드러난다고. 자, 내가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내가 강정산을 엄청 열심히 믿을 때에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깐깐히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뭐 들려오는 소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허경영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허경영,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소식은 뭐 MBC에서 뭐 성추행 이런 것도 보도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법원에서 말이지,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또 이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김성기 그 사람 말이지, 멱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강정산 잘 믿다가 허경영 그 사람 따라가지고 허경영 이제는 뭐 13년 뒤에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겠나? 끝난가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안 있겠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네. 신방호라고 있어요. 우리 국가혁명당에 이제 저 하늘궁에서 일요 강의 있다나 이런 데 마치고 나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그 사람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신방호인데 이름을 신성일로 바꿨지. 그 사람 나이 좀 젊게 보이는데 나이도 한 50 다 됐어. 그리고 그 사람도 뭐 이혼해가지고 있고 딸이 또 뭐 한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래 김효건이하고 이제 김효건 대천사지. 김효건 대천사는 자기가 1억이 있나?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우리가 알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묵묵하게 허경영 총재님 옆에서 헌신봉사니까 대천사 주는 건 두 가지예요. 대천사 주시는 분은 허경영 진인님이고, 여러 가지 노고를 생각해서 1억은 헌성은 안 했지만은 그 노고를 인정해서 대천사 직접 주신 신방호도 아마 그렇게 해서 대천사 거예요. 그 사람이 뭐 1억을 내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1억을 내서 또 대천사 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예요. 나는 이제 대충 보면 알지. 저 사람은 노고를 인정해서 대천사구나. 안 그럼 저분은 정말 1억을 헌성했구나. 나는 대충 보면 아는데, 이제 김효건이하고 신성일이하고 이제 다 21대 대선 2020년 4.15 총선 때 출마한 사람이라고. 나도 출마했고, 앞으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이때까지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나간 사람들은 뭐 좋은 대우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효근 대천사하고 이제 저기 신방호, 신성일이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방송된 거니까 뭐 본 사람은 다 알잖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신방호가 이제 하는 말이 신성일이지. 신성일 대천사가 하는 말이 밤이 깊으면은 가장 깊을 때에 이제 새벽에 가깝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이제 새벽이 온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김효근이도 이제 나이가 내보다 한참 어리니까 말 낮춰도 되잖아. 그리고 김효근이도 뭔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어렴풋하게 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귀하집 하나 우리가 지금 가면 있잖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가면은 거기에 맨 처음에는 한 20-30명 앉았다고. 그런데 그게 조금 느렸다고. 정축을 했다고 할 때, 아, 신인님 왜 그 정축합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노? 앞으로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얼마나 꽉 찼잖아. 그런데 그 지금 1하늘궁, 2하늘궁, 3하늘궁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찾아온다고. 인산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준비 작업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허경영 시대가 이제 온다. 뭐 초대받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김효근이는. 근데 김효근이나 그 신방호는 내처럼 시사 이렇게는 많이 안 본다고. 내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은 뭐 수천 억만 부도 내가 이야기를 더 했고 요즘 뭐 개감유력에 나와가지고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블루이를 보거나 뭐 메시아 코드다 뭐다 이런 거는 뭐 수천 억조만 억분만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그게 없고 나는 지금 현 시국에 대한 그걸 본단 말이야. 그 신방호나 저기 김효근이 앞에 가가지고 전대택 씨 누구냐 아니냐 하면은 모를 건데 노덕봉 씨가 누구냐 이러면은 봐봐 할 건데 강진구 기자 모를 건데 박진영 교수 이 사람 누군고 잘 모를 거야. 그 사람들은 잘 안 본다고. 그럼 내 같은 경우는 토대가 넓어. 받아들이는 양이 무궁무진하다고. 물론 뭐 또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다고. 시간이. 나는 이 윤창중 씨가 하루에 평론하는 것을 다 듣는단 말이야. 거의 2시간짜리라고. 윤창중 씨가 국내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한 6시간, 7시간 분석해가지고 아침에 2시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거 다 들어요. 공희준 씨 하는 것도 다 듣고, 변희재 씨 하는 것도 다 듣고. 뭐 김인정이 하는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그리고 김용민 목사 하는 것도 듣고, 뭐 최욱이 매불쇼 나와서 하는 것도 많이 듣지. 거기서 보면 최진봉 교수도 나오고 김갑수 씨도 나오고 그래. 그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 보면은 이 정부는 끝난 거라고. 끝난 거라고 지금. 얼마 안 있어. 새로운 대통령을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 이 말이야. 과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에 10명이 나왔잖아. 10명이 나왔을 때는
허경영 총재님이 살아있다는 거 국가혁명당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초대받을 것 같으면 그거 나올 리가 없지. 근데 뭐 이제 뭐 피선거권이 박탈됐지 않습니까? 사면복권이 있잖아, 이 사람아. 사면복권이. 사면복권 하는 방법은 간단해. 김건희를 통해가지고, 김건희를 쓰셔가지고, 윤석열이는 김건희 시킨 대로 한다고. 로봇이단 말이야, 이게. 일어서 하면 일어서, 앉아 하면 앉고, 자로가 하면 자로 가고, 그런 거라고. 김건희 대갈통을 움직이는 것은 백봉에서도 할 수 않겠어? 어? 백봉의 그 대천사 말고 대천사를 움직이는 천사장들, 똑똑한 그 대천사 몇 마리가 말이야. 몇 마리 해서 미안한데, 백봉의 그 똑똑한 대천사장들 말이지, 몇 명이 뭐 해가지고 씨리 막 잘 때 말이지 말이야. 허경영 총재 사면복권 시켜.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꿈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 이건 내가 창작이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지금 이제 하늘공에 맨 처음에 올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지 명상이 잠겼는데 그 장면이 기와집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5번 그랬다. 다 5번을.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아, 내가 이제, 이, 박경자라고 있어. 박경자 그 건물에 잠시 이탁해가지고, 참, 방랑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중국집도 빌리고, 이것도 빌리고, 잠깐씩 이렇게, 그래서 강의장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오른 강의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틀을 잡아라. 이게 백궁에서 지시를 내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온 거냐고. 그때에 맞춰서 나도 들어온 거란 말이야. 2016년도에. 나는 그때 강정산을 엄청 믿었는데, 기독교는 내 모든 걸 봐서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답이 없다 보니까, 허경영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분이 신인이 아닌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놔두고, 배터리가 다 됐는데 빨리 맞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5번 정도 보여주는 거, 아, 여기서 잡아라는 뜻이다. 마찬가지지.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가거나 김건희 여사 머릿속에 들어가거나 윤석열이 바르겠네. 뭐 두 사람한테 같이 들어가든지 백봉에서 천사장들 뭐 하는 거야. 천사장들 대가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말이야. 허경영 사면복권 시켜 이렇게 막 쉐리 막 안 그러면은 뭐 잠을 못 자게 하거든. 그 무당 판독기 보면은 무당들이 왜 무당이 되느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된다고. 안 그러면 죽어. 밥을 못 먹어. 아, 이거는 내 팔자가 신을 받아야 될 팔자구나. 그래서 무당이 된다고. 어떤 사람 보면은 무당하면 아, 이거 돈벌이만 한다 이렇게 하는 놈도 있는데, 그런 놈은 뺨을 한 대 쎄리버려야 돼. 무당의 세계를 잘 모르고. 물론 가짜 무당도 있겠지만은 진짜 무당도 많다고. 그 무당을 하지 않으면은, 신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재심을 통해서 해가지고 진짜 썩은 판사들 사형시켜야 될, 사형당해야 될 그런 판사들이 수두리 빽빽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진실된 판사가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사필 규정이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는 몰라. 모르지만은 뭐 신성일이나 저기 김호건이도 그렇잖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필경 통일 전 세계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하게 되는 거는 확실한데, 나는 돌아가는 걸 볼 때에 금년 안에도 될 수 있고 내년 안에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모든 유권자들이 허경영하고 외치고 따를 때는 보름이면 충분해. 보름이면은 언론만 바로 쓰게 되면은 보름이면은 보름 15일 정도만 두드려 주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에 미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을 했단 말이야. 20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리 망치는 대통령이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21대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지금 20대 대통령은 다 됐다고 말이야. 몇 달 안 있으면 이거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몇 달, 뭐, 내년 봄까지도 갈 수 있고, 빠르면 올 가을이라고. 눈 깜빡할 새에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배터리가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믿는다고 진짜, 많은 지인들로부터 참 미친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그랬는데, 그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야. 알겠냐? 자, 내 말투가 뭐 듣기 싫고 그런 사람은 보지 마세요. 구독 취소하고 나가주시고. 내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은 일당 80억이야. 그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사람들, 그런 수천억 조 몇 명이 온다 하더라도 탁 잡아서 그냥 허경영이 신이니까 대가리 인마 숙이고 인마 하늘궁 찾아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본단 말이야. 어이구, 저 사람 뭐 장관한 사람인데, 저 사람 서울대학 나왔는데, 아이고, 거기서 쪼리는 사람들은 내 유튜브 볼 자격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무슨 뭐 권력이 많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말이지, 그 사람이 수천 수백 수천억 조 명이 온다 하더라도 팍 눌릴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허경영.